오늘 각 증권사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혼주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중기 추세의 상승 전환을 확인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여기에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전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강세를 다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 이후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12%씩 올랐고 또 대형주의 수익률이 5.3% 나타나면서 중소형주가 크게 압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중소형주의 강세는 QE1, QE2 그 유동성 장세에서도 나타났었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장세의 지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다. 앞으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수익률, 키 맞추기가 나타날 거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먼저 8명 전문가의 투자 전략 보시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 지수 변동성이 제한적이라면서 중소형 실적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자. 서정훈 전문가, 외국인 수급 변화, 기관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갖자. 한규수 전문가, 후발주, 소외주에 주목할 때. 정희만 전문가, 계속되는 외국인 기관 수급 공방. 강재현 전문가, 관망세가 뚜렷하다. 프로그램 장세다. 박한샘 전문가, 외국인 수급 베팅이 유효하다. 금산 전문가, 외국인 매수 대 기관의 매도. 이재우 전문가, 중소형주 상승 흐름은 지속된다. 전문가 8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중소형주 장세에 계속적인 대응을 해보자.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대체하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 후반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물은 현재 500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예, 오늘은 1980선까지 떨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대기 매수세로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앞서 남아 있고 시장에서 지금 당장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기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수급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베이시스 약할 때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그리고 기관들의 펀드 환매를 비롯해서 차익 실현 물량은 지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여태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급을 맞춰줬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약간 매도세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장부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 일그러진 상태에서의 하락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신 분들은 접근하실 수가 있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비중을 좀 축소시켜서 어느 정도 종목별로 변경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시장에서 지금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서 접근하시라고는 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중소형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과열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신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고요. 또 10월 3일 개천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의 연휴가 지속될 것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자, 이번 주에 어떻게 포지션 전략을 취해야 될지 지금 일단 약간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은요. 그런 부분들 또 이번 주에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시각 전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볼 때는 사실 다음 주 초 우리나라가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2일과 4일을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슈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달 말일인 28일경에 스페인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고 그 전에는 미국에서의 내구재 좀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0월 1일까지 휴장인데 그 10월 1일 날이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와 미국에서의 IS 제조업 지수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식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야 될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애플 간의 소송 문제가 이번에 1차 판결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한다면은 시장에서 IT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면은 그때는 호재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이게 신청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유럽 관련된 좀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지 조선,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과 애플의 판결 소송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할 때 양적 완화의 수혜를 놓고 얘기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결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 특수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IT 섹터인데, 근데 IT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가장 작은 그런 섹터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 대한 판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1차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 자체를 거의 최악의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은 이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애플의 주가는 700불이 넘어가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인 데 반해서 삼성전자의 시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못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삼성과 애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판결이 나오게 될 때는 그때 이제 IT 섹터가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씩 늘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말 월초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또 삼성과 애플의 판결 소송 결과 이번 주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IT 쪽의 비중을 미리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딱 보합권이고요. 130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쪽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유럽 쪽의 비중과 유럽 쪽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건설과 조선 쪽의 비중은 좀 줄여보자는 게 강재현 전문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의만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만입니다. 네, 오늘 정의만 전문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대결 구도에 대해서 주목을 했거든요. 정의만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장 초반 장이 시작됐을 때 외국인이 이제 현물 순매수, 기관이 이제 현물 순매도를 전환이 되면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공방이 계속되겠다라고 좀 봤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이 외국인이 현물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시장의 하락폭을 좀 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스페인 이슈가 시장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주말에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정상들이 스페인 구제금융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스페인 이슈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동반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주 한 주는 거의 스페인 이슈에 시장의 영향이 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스페인의 경제개혁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EU와의 어떤 협상 내용 등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 이 개혁안으로 인해서 이제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시기라든지 요구 조건들을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 27일 날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일 날 스페인의 금융 시스템 평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 27일 날 경제개혁안과 나아가서 향후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스페인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구제금융안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불확실성을 키울지 알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이 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수급적으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수급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될 거로 볼 거로 전망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 9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이 순매수하는 업종군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던 업종보다는 좀 기관의 어떤 이 보유 비중이 적은 업종으로 1950선 중심으로 하락한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업종, 기관이 보유 비중이 좀 낮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그 기관의 보유 비중이 적은 업종은 결국 트로이카 관련주입니다.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증권 건설 쪽의 어떤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업종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어떤 수혜주이기 때문에 1950선에서는 증권이라든지 건설 쪽, 그 건설은 국내 건설보다는 해외 건설 쪽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자 중심으로 접근하시고 증권주는 뭐 삼성, 그다음에 대우증권 중심으로 하락한다면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하게 볼 변수들이 딱 요약이 되네요. 앞서서 강재원 전문가가 짚어줬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와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특허전 소송 결과, 그리고 강재원 전문가는 스페인의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경제 개혁안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인지, 여기에 트로이카 쪽의 내용을 담은 긴축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기관의 보유 비중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 1950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해 들어가 보자는 시각입니다. 트로이카 쪽의 기관의 비중이 낮다고 합니다.